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 자진 사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하야는 옛날 말입니다. 쾌쾌묵은 옛날 가 쓰던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지금도 좀 고위급 정치를 하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한테는 마치 군주시대처럼 하야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진 사퇴를 할지도 모른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의 피소추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진 사퇴할 수 있을까? 당장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진 사퇴 못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탄핵 소추가 돼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인간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죠. 윤석열은 지존이고 그리고 한덕수는 그저 갈아치워도 되는 그런 노인네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중에 그야 그렇지 대통령하고 총리는 아예 격이 다르지 이렇게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까지는 그 이하 총리 이하의 탄핵 심판의 대상자들은 당연히 자진 사퇴 못하지. 그러나 대통령은 달라. 대통령이 사퇴하는 거야 대통령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 일이 모든 게 아리송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냥 공무원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총리라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뚜렷하게 안 들어온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걸 분명하게 해둡시다. 무엇이든 제대로 읽고 분명해지면 쉽죠. 쉬우면 논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논증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실마리, 그 실마리는 2025년 2월 14일자 조선비즈 기사였습니다. 신문기사라는 것이 그걸 통째로 어디 소개해서 이야기할 거리는 못 되고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실마리인 것이죠. 거기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덕수 정지됐죠. 윤석열 정지됐습니다. 자, 이게 권한 정지.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을 제대로 들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 정지, 윤석열 권한 정지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것도 한 두세 달 내에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한덕수는 아닙니다. 한덕수는 직무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딴 데서도 우리가 직무정지 막 섞어 쓰죠. 그래서
한덕수의 경우는 직무대행이고 윤석열의 경우는 권한대행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죠. 국회법에서 이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하지만 집행정부에 들어왔을 때는 표현이 다르더라. 아무튼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정지되고 그리고 사표를 쓸 수 없으며 해고, 해임을 할 수 없다. 해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 직에서 물러날 수 없고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어서 안 된다. 그냥 그 자리 꼼짝 마.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구절 하나씩을 따가지고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죠. 국민 여러분이 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질문을 한 것이죠.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피소추인이 이대로 하면은 이제 윤석열 피소추인 이렇게 되겠죠. 윤석열 피소추인도 이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가? 이게 참 놀라운 의문인데 법률의 적용을 받는가?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윤석열 피소추인도. 왜? 대통령이니까. 그 질문이 국회법 조항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국회법인데 국회법을 왜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이렇게 바로 뛰어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률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대통령도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가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은.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차지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여기에서 대통령도 그렇다는 말은 없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에는 그런 게 숨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는데 법률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대해 물리적 해석만 한다면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야할 수 있다고 쓱 밀어줬습니다. 차지나 고려대 로스쿨 교수. 근데 여기에서 결국 그것이죠. 대통령에게 국회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소소하지만 우리 국어가 요즘 문해력만이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어 모른다. 이거는 교수도 같다. 정치인도 같다. 이제 바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조선비지의 물리적 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들어봤어도 물리적 해석은 뭔가? 그러면 마구잡이로 그렇게 주먹질 하듯이 해석을 하면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 조크인가? 근데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발음이 아니라 요즘 그 국어 발음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성의가 있으면 이거 또박또박 발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 해석이란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물리적 해석. 이거 아닙니다. 법 해석은 이런 문리, 요즘에 잘 안 쓰죠. 발음은 물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리적 해석, 굳이 밝히자면 이렇게 발음도 가능합니다. 문리적 해석 이렇게 되겠죠. 물리적 해석이 아니고 문리적 해석.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문리적 해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이 국회법을 문리적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자진사퇴를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차진아 교수는 문리적 해석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뒤에 붙여놨습니다. 임명권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또 다들 갸우뚱하죠. 대통령 누가 임명하지? 대통령을 누가 임명합니까? 이거는 공무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은 어떤 근로자인가? 이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대통령이 공무원입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미에서 한번 해 두겠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법에 대통령도 그렇다는 게 없다? 그러면 대통령은 피소추인이지만 자진사퇴를 해서 공직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해 봅시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고 차진아 로스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조선비즈가 실어놓으면 사람들은 로스쿨 교수가 그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하야할 수 있구나. 이런 여론이 쫙 퍼져나가겠죠. 만일 이게 오르면 조선비즈는 좋은 정보를 소개한 것이고 이것이 틀렸으면 조선비즈는 여론전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과연 어느 쪽일까?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잘 읽어봅시다.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질문은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자진사퇴를 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대통령 한 명 빼고 라는 게 속에 들어있죠. 국회법 조항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국회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다른 공무원하고 어디 똑같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국무총리 이하 모든 다른 대상과는 다르게 특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이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한지. 이거는 대통령은 특별하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다라는 그런 사고가 바탕에 있는 겁니다. 자, 탄핵의 소추를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국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앞부분은 다 생략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가 한다. 우리 국회가 하는 거 보았죠. 헌법에 복종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8조입니다. 국회는 헌법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확하죠? 헌법이 국회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랬더니 국회가 의결을 하는데 헌법만 딱 보면 65조 1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국회법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절차를 규정해야 하겠죠. 이게 헌법의 명령에 복종하는 국회법의 태도입니다. 국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법이 이야기한 겁니다. 헌법 밑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또는이 아니죠. 헌법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만든 국회법 이 두 개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를 때 이게 헌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존재가 바로 헌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국회법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을 당연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법은 그것을 일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밑에 헌법재판소법이 따르겠습니다 했고 국회법이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국회법 한번 봅시다. 국회법 제133조 조문명이라는 것은 그 법조문이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밝혀놓은 겁니다. 탄핵소추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 이 탄핵소추 대상은 다 그 직책명이 들어있죠. 그 직책에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개인의 이름, 성명. 그러면 사람마다 성명은 다 있죠. 그 성명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사유, 이것을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탄핵 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를 소추 의결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알기 쉽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자, 그러면은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이 국회는 이러이러하다고 했고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하는구나. 그것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하는 게 뭐냐? 소추의결서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추의결서. 다시 봅시다. 국회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탄핵의 소추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국회법을 봅시다. 탄핵의 소추를 하는 곳이 국회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국회법 제11장이 통째로 탄핵소추의 장입니다. 국회법 제11장 여기에 조문이 여럿 있는데 그게 전부 탄핵소추를 그 절차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냥 훑어보면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 제132조 조사의 협조. 그냥 앉아서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이렇게 표결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길게 조사합니다.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더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11장 다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이거 다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탄핵소추 여기에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대통령이라고 찾았더니 우리가 봤던 134조까지는 대통령이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국회법 제11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명문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분이 가능하죠. 헌법에서 탄핵 심판,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국무총리도 나오죠. 그런데 국회법 제11장에는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희망을 품으십시오. 대통령 안 나오니까 이거 대통령 빼고 라는 멍청한 희망을 품으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는 어떻게 발의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는 협조를 받아서 하고 어떻게 의결하며 그리고 소추의결서라는 거를 송달한다 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그런데 소추의결서라는 걸 조금 전에 봤죠. 소추의결서가 무슨 뜻이냐? 탄핵소추의 의결은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에서 소추의결서 의결이 탄핵소추의 의결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 우리가 국회법 11장을 제11장을 봤는데 국회법 제11장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소추 절차를 일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 절차라는 의미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법률의 일반효. 이 일반효라는 건 효력입니다. 법률은 일반적인 효력을 나타낸다. 5,100만 국민 모두에게 법률은 똑같다. 대통령한테는 70%만 적용하고 좀 변변찮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저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 120% 적용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100% 적용한다는 것이 법률의 일반효입니다. 일반 절차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탄핵 소추 절차는 우리가 대통령이 있나, 대통령 특별대우하는 게 있나 찾아보았죠. 없었죠. 똑같은 절차로 똑같이 대우한다는 일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등급의 고하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이 공무원 이렇게 그 자체로 단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법률의 일반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그래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이거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동 음란물을 즐겨봤다.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현행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거는 위반이 되겠죠. 요새는 이게 확장이 돼 있어서. 그런데 현행법에 위반이 그건 좀 좋은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한다. 욕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죠. 그게 경범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법률 위반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직무집행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자기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자기 말에 다른 공무원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직무집행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직무였을 때. 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공무수행을 할 때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매사가 애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하다. 그렇게 봤을 때 직무집행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통령은 대등합니다. 신성한 공무수행을 하는 국민의 일꾼이다 하는 데서 너는 높아서 중요하고 너는 덜 높아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건 됐고, 아무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서는 심지어 대통령 한 명만 뚝 띄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가중정족수를 따르도록 해놓았습니다. 차별하고 있죠.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하고 달리 대통령은 3분의 2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1항에서는 대통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가중 정족수를 요구한 건 헌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가중 정족수를 요구하는 대통령은 특별히 더 오래 조사해야 하나? 더 특별 대우를 해야 하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 일반 절차라는 뜻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누가 탄핵 대상이 됐다. 대통령하고 동급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위한 특별 절차가 탄핵 소추 절차에 아예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소추인이 자진 사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질문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조선일보도 수긍하고 있고 다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자진 사퇴 못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법조문은 꼼꼼히 읽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두겠습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 의결서의 송달과 효과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원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송달의 효과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요 라든지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지요. 국회법을 대통령이 따라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송달의 효과라는 말 앞에서 다들 무릎 꿇었죠. 끝났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면 송달의 효과에서 모든 게 끝이 난 겁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소추 의결서 송달의 효과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권한이 정지되고 임명권자하고 상관없이 사직원 접수, 해임 안 된다. 모두 멈춰서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유지 존속되고 그 권능이 유효하게 되도록 그 권능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앞에서 이걸 보면 소추 의결서 송달의 효과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공직자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나열된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까지 포함해서 자진 사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 제기했던 소추 의결이 되면 자진 사퇴할 수 없다는 의문에 대해서 로스쿨 교수라든지 또 더 있었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도 하나 밝혀주겠습니다.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이 아닙니다. 소추 의결이 되고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그 순간부터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울러 그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라든지 내란죄 공판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법정 논리를 이제 해석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던 국민의힘에서 종종 인용을 하고 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이인호 교수가 이름이 똑같아서 여자 이인호 교수를 잘 알고 있죠. 그 이름이 떠올랐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신예라고 해야 되겠죠. 신예.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주권자의 신임을 받아 임명된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대중들은 그런 것 같다. 대통령을 누가 임명장을 주나? 당선증은 주지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모르고 있으면 또 이런 선동에 선동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선동급밖에 안 되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주권자의 신임을 받아서 임명된, 본인도 임명이란 말을 또 쓰고 있네요. 선출된 대통령 이러는데, 그렇다면 선출된 대통령은 주권자가 직접 너라고 찍었다면 헌법 위에 있다는 뜻이냐, 국가 위에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겠죠. 대통령은 추대된 자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출됐다. 이 선출이라는 말은 법률의 효력에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대통령은 그냥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있고 대통령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중에는 대통령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저 공무원 그룹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공무원을 숭배합니까? 정말 국민의 일꾼이죠.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봉사자는 위에서 아래로 시혜를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시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다. 봉사자는 봉사받는 사람의 발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뜻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발밑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도 자꾸 대통령이 공무원인지 궁금해하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이제 공무원의 구분 가운데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벽돌이 네모난 벽돌이 있고 둥근 벽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도로서 그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말로 늘공 이렇게 말하는 게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라는 제도, 시스템, 이거로 보장받는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평생 근무를 한다. 이런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이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이 늘공이 너무 설치고 있어서 국가가 좀 불안정한 면도 있죠. 어공, 늘공이 아니라 어공이죠. 어공이라고 하는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
그럼 평생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정무직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방송이나 이렇게 봤으면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원장이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다 이러죠. 정무직 공무원들이 거기 모이는 겁니다. 이 정무직 공무원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정무직 하면은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무직이라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이제 직업공무원제로 보장받는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정무직만 봅시다. 정무직에 보면 첫째,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이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그러면 여기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이 사람들이 정무직 공무원이면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뭐 이런 데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게 다는 아니고 예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공무원 맞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법 단계에 있어서 켈젠의 법 단계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데 법 단계, 체계 여기에 따르면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하는 이 밑에 있는 것들 흔히 법령이라고 할 때 령의 종류 밑에 속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입니다. 이 규정 제2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공무원의 범위 한 번 더 써주고 있죠.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대통령 있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자, 여기 쭉 있다가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의 비서실장하고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일부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대통령은 그냥 공무원이라는 그룹의 한 조각이다. 이거를 그냥 머리에다가 딱 심어 두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좀. 대통령은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대통령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다가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법관이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다 그냥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뭐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러면 봉사는 내 성심성의를 다해서 내 눈앞에 띄는 국민은 발 씻어주고 하는 거냐?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봉사하는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자, 대통령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정말 동일할까? 대통령은 금수저로 밥을 먹고 대통령은 출퇴근도 안 하고 관저에 앉아서 가져오너라 해서 서명을 하면 된다. 아니 그저 전자 서명을 하면 되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들이
다들 정확하게 공무소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업무를 본다든지 또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근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다 허용이 돼야, 거기에 기록이 되고 위로부터 절차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출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어쩌다 회식할 때, 만찬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퇴근 시간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좀 더 세밀한 걸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점심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규정에 따라서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밟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 근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거 지키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평범한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가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다. 공무원으로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는 국가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일반 흔히 말하는 옛날식으로 면석이가 할 만한 실수를 했을 때 그거 좀 봐주지. 왜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탄핵 안 하죠. 원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탄핵하는 거 맞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탄핵을 할 때도 특별 절차로 할 수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이거 국회법 적용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풀렸죠. 취임식하는 공무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 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정무직 공무원이다. 선거로 취임한다. 이 취임식은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현재 로스쿨 교수들 이렇게 나오고 또 대조선일보도 앞장서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 하야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서 더 밑에 안 내려가고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법적인 논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